네, 안녕하세요. 사회입니다. 사회. 사회, 두둥. 사회는, 아마 이번에는 한국 지리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한국 지리. 지리는 뭐라 그럴까? 우리나라 뭐 지도에 관련된, 영토에 관련된 뭐 그런 내용을 배웁니다. 1단원을 보면 제목이 국토와 우리 생활. 국토가 뭔지 알죠? 국토. 그 친구들 한자를 쓰라 그랬더니 나라 국자를 정말 이상하게 쓰더라고. 선생님도 글자를 예쁘게 쓰는 건 아니지만 이 국토라고 하는 것은 나라의 토지, 땅을 말하는 것이죠. 국토와 우리 생활입니다. 어, 여기서는 우리가 뭐 우리 국토의 위치와 영역, 자연환경, 인문환경 이렇게 배운다고 하는데요.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을 먼저 알아야 되겠죠. 자연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위적으로 뭐 만들거나 세우거나 고치거나 하지 않은 그대로 있는 것을 자연환경이라고 해요. 옆에 보면 뭐 이런 것들이죠. 이게 다 자연환경이죠. 이 뭐 지금 여기 보면 충청북도 옥천군 동이면이라고 써 있는데 우리 충북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아래 보면은 뭐 지구 그대로의 모습, 전라남도 구례군 이런 것들이 이제 자연환경이죠. 근데 그럼 인문환경은 뭔가 자연환경의 반대말이겠죠. 사람들이 만들고 고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인문 환경이라고 합니다. 여기 딱 봐도 그쵸, 도시잖아, 도시. 그쵸. 그러니까 여기는 인문 환경이 되겠죠. 학교는 뭐야? 학교는 뭘까? 학교는 왜 이렇게 두꺼워? 학교는 자연 환경일까요? 인문 학교일까요? 당연히 인문 환경이 되겠죠. 만든 거니까 그래요. 이게 교과서로 보면 훨씬 더 예쁘죠. 여러분 교과서 놓고 보세요. 교과서로 보면 그림이 되게 사진이 엄청 예쁘던데 옥천군 동이면이라고 써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국어 시간 선생님하고 같이 했으면 옥천하면 꼭 알고 있어야 되는 사람이 있는데 누군지 알아요? 옥천하면 이 사람 꼭 알아야 돼. 선생님이 얘기했는데 그죠? 정지용이라는 사람 꼭 알아야 돼요. 정지용. 정지용 시인이죠, 시인. 그 옥천에 항상 정지용 문학제라는 것을 해요. 그래서 향수라는 시가 되게 유명한데 그 우리 어제 배웠던 어제 어제 맞는데 이걸 볼 때는 좀 멀었지. 윤동주 선생이 되게 존경했던 시인이라고 하죠. 정지용 시인이 있던 곳이 옥천이다. 선생님 옥천이 어디예요? 뒤에 보면은 지도가 나오더라고요. 우리는 어디 살아요? 우리는 여기 진천에 살죠. 진천. 여기 지워지면 안 되는데. 우리는 진천에 살죠. 우린 여기 살아요. 여기. 근데 이제 혁신도시니까 아마 여기 근처 될 거예요. 이렇게. 선생님은 여기 살아요. 선생님은 증평 삽니다. 선생님은 증평에 살고 있어요. 옥천은 어디냐면 옥천은 여기예요. 옥천은 여기. 그렇게 가깝진 않은데 어쨌든 여기가 다 이렇게 돼 있는 곳이 다 이제 충북이에요. 충북. 우린 충청북도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옥천 별로 멀지 않다. 그래도 가깝다. 뭐 서울이 여기 있고 그쵸. 지도는 좀 있다가 아이고야 창피하네. 선생님 게임도 나와서. 어 암튼 이거 마저 계속 보고요. 그래서 우리는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에 대해서 이제 계속 공부를 할 거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되고요. 되게 예쁘죠? 자연환경 옥천. 선생님도 여행을 가본 적이 없는데 한번 이번 기회에 한번 갔다 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름다운 산과 강, 바다가 있는 대한민국은 우리 삶의 터전이며 소중히 가꾸고 지켜야 할 우리 국토입니다. 이 땅에서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보면은 이게 노래예요, 노래. 노래인데 이게 뭐냐면 1980 몇 년에 나왔던 건데 어, 아름다운 우리나라. 일단은 노래를 한번 들어보고 시작할 텐데 그 전에 설명할 것은 예전에는 건전가요라고 있었어요. 건전가요. 건전가요가 뭐냐면 나라가 우리나라가 예전에 그런 뭐라 그럴까 지금처럼 자유롭지 못할 때 가수들이 노래를 낼 때 꼭 의무적으로 우리나라를 찬양하는 그런 가요를 꼭 내야 되는 걸 건전가요라고 얘기를 하는 말이에요. 가사가 딱 봐도 그렇죠. 뭐 저기 산이 춤춘다, 강이 달린다. 그래서 한번 이 노래를 일단 들어볼게요. 선생님도 저 오랜만에 듣는 건데 들어보겠습니다.
저기 산이 춤춘다 저기 강이 달린다 저기 하늘 숨쉰다 저기 꿈이 흐른다 멋진 설악산에서 맑은 경포대에서 푸른 다도해에서 외딴 울릉도에서 아름다운 우리나라 내가 태어나 살고 있는 곳 정다운 친구와 사랑하는 이 모두가 나를 반기네 아름다운 우리나라 자랑스런 그 이름 길이 빛나리 나의 부모와 형제자매들 언제나 내 곁에 있네 뒷동산에 진달래 나무 위 매미소리 붉게 타는 단풍잎 하얀 눈의 발자국 설날꽃가 옷 입고 단오절 그네 뛰고 한가위 송편 빚어 함께 정을 나누네 아름다운 우리나라 내가 태어나 살고 있는 곳 정다운 친구와 사랑하는 이 모두가 나를 반기네 아름다운 우리나라 자랑스런 그 이름 길이 빛나리 나의 부모와 형제자매들 언제나 내 곁에 있네 아름다운 우리나라 내가 태어나 살고 있는 곳 정다운 친구와 사랑하는 이 모두가 나를 반기네 아름다운 우리나라 자랑스런 그 이름 길이 빛나리 나의 부모와 형제자매들 언제나 내 곁에 있네 아, 노래 정말 별로죠. 노래가 진짜 별로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예전에 만든 노래니까 진짜 무슨 동요같이 부르죠. 그래서 보면은 뭐 산이 춤추고 강이 달리고 뭐 실제로 그러진 않지만 우리 그 국토가 아름답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악산 알아요? 설악산? 설악산 강원도에 있는데 다도해는 뭐냐면 이것도 퀴즈에 날까요? 다도해는 뭐냐면 다도해 얘는 많다라는 뜻이고 얘는 섬이라는 뜻이고 얘는 바다라는 뜻이에요. 이 세 개 다 한자예요. 여러분 다 배울 한자긴 한데 그러니까 많은 섬이 있는 한자라는 뜻이에요. 우리나라 바다를 보통 다도해라고 보통 서해나 남해를 다도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섬이 많은 바다를 근데 이제 서해랑 남해랑 다도해인데 울릉도는 동해거든요. 뭐 아름다운 우리나라 내가 태어나 살고 있는 곳 정다운 친구와 사랑하는 이 모두 반기네. 내용은 진짜 옛날 얘기 그쵸? 한가위가 언제 한가위 추석입니다. 추석 한가위는 추석이에요. 아무튼 우리나라 영토를 이렇게 국토를 사랑하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내가 가본 곳과 가보고 싶은 곳을 지도에서 찾아봅시다. 내가 가본 곳을 찾아 색칠하고 그곳의 자연 환경 등 생각낸 내용을 써봅시다. 그리고 그곳에서 경험을 친구들과 이야기해 봅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충북이 여기라 그랬잖아요. 여기는 이제 보령이 어디냐면은 대천이라고 들어봤나? 대천? 그 대천 여기가 이제 보령인데 여기 막 머드 축제하고 막 그런 데예요. 막 평창은 들어봤죠. 평창 우리가 평창에서 올림픽 했잖아요. 이제 평창 이 강원도 쪽이건 여기가 강원인데 이쪽이 강원도인데 강원도는 약간 춥고 산이 많고 약간 이런 곳이죠. 선생님 얘기를 하면
선생님 할아버지는 부여에 계셨어요. 충남 부여에 계셨고 아버지 고향이 그러니까 부여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선생님이 자라나는 곳은 인천광역시예요. 인천광역시에서 꽤 오랫동안 자라나고 선생님이 청주에서 대학교를 다녔어요. 청주에서 대학교를 다녀서 인천에서 살다가 청주로 내려왔죠. 청주로 내려와서 이제 증평에서 살면서 여러분들 진천에서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고 선생님 어머니 아버지는 인천에서 사시다가 지금 어디 사시냐면 너무 멀리 계신데 지금 여기 보면 여기 섬이 하나 있죠. 이 섬이 뭐냐면 욕지라는 섬이에요. 욕지라는 섬인데 선생님 어머니 여기서 사세요. 통영 행정구역으로는 통영으로 들어가는데 욕지도의 이름이 섬이에요. 욕지도. 그래서 선생님이 맨날 어머니 뵈러 갈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야 되는 게 너무 멀어요. 맨날 배를 타고 다녀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지역이 어디 있을까요? 잘 알고 있는 지역. 이번에 코로나 사건이 터진 대구광역시 알고 있죠? 대구, 청도 이런 곳은 들어봤죠. 또 뭐가 있을까요? 단양 들어봤어요? 단양? 여기 충북은 그래도 거의 다 4학년 때 많이 배우지 않았나 생각이 되기도 하고. 아무튼 우리가 여기서 이제 선생님이 하나 알려주는 어플리케이션이 있는데 어플이나 이거 구글 지도라고 들어봤어요? 구글 지도? 구글 지도 재밌어요 생각보다. 구글 지도가 왜 재밌냐면 이건 이제 인공위성 사진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은 구글 지도를 친구들한테 많이 보여주긴 하는데 구글 지도 한번 볼게요. 구글 지도가 여기 있다. 이게 구글 지도인데 이거 선생님 집이에요. 지금 여기 증평에 선생님 증평이라고 써 있잖아요. 선생님 집이고 여기 이제 쭉 나가 보면 진천군 있죠. 진천군 있고 여기는 읍내니까 여기는 아니고 두촌리. 여러분 두촌리 살거든요. 두촌리. 여기 두촌리 대월로. 그죠? 우리 대월로죠, 학교. 그게 정확히 안 나오는데 인공위성으로 한번 볼까요? 위성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위성으로 보면 너무 작게 보인다. 우리가 지금 여기 두촌리라고 써 있는데 바로 위에 여기 내가 선생님이 지금 이거 표시가 안 돼. 지금 표시가 안 되는데 아니야. 왜 또 여기로 왔어? 두촌리라고 하는데 여기가 선생님이 이거 사진으로 찍어서 가져와서 보여줄게. 사진으로 찍어서 가져와서 보여줄게요. 완료. 여기서도 표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죠? 우리들은 어디냐면 학교가 여기예요. 학교가 여기입니다. 이건 뭐 지어지기 전인 것 같은데 여기 보면 뭐 아파트도 아직 없잖아, 그지? 여기 이제 아직 다 안 지어진 걸로 된 것 같죠, 아직. 아무튼 이런 구글 지도 같은 게 있어요. 여러분들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들어가서 봐야 될 것이 있는데 다음 차시 바로 이어서 볼게요. 다음 차시 불러오기 사회. 우리 국토의 위치를 알아봅시다 그랬습니다. 우리 국토의 위치를 알아봅시다. 지연이와 친구들은 지구본에서 이 우리나라를 찾아보고 우리 국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디에 있지? 우리나라를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 색깔 좀 다른 걸로 해볼까? 색깔? 약간 주황색 어때? 주황색. 너무 비슷한 색깔인데? 다른 색? 프리셋. 사용자화. 선생님 이런 색 좋아하는데. 우리나라는 어떤 모양인가? 주변엔 어떤 나라가 있는가? 여기 보면 우리가 알아야 될 용어들이 있어요. 북반구와 남반구, 위선, 경선, 본초, 좌우선, 서경, 동경. 뭐 되게 여러분 여기서 외워야 될 게 많이 있죠. 여기 보면 한번 같이 일단 읽어보고 설명해 드릴게요. 위선과 경선은
위치를 찾기 편하도록 지구나 지구본에 나타내는 가짜 선이고요. 위도와 경도를 나타내는데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위에서 아래로 내리는 선을 이거 다 지우고 말해줄게. 지우고 말해줄게요. 빨간색으로 하는 게 좋겠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이 선을 뭐라고 하냐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선을 경선이라고 해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선을 경선이라. 아이고 여기까지는 써지지가 않네. 다시 좀 확대해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선을 경선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뭐 오른쪽 왼쪽으로 이동하는 선을 위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위선으로 이거는 실제로 지구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들이 이제 인위적으로 나타내려고 하는 숫자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라고 할까요? 이걸로 이제 우리가 GPS라는 걸 나타내요. 혹시 GPS 들어봤어요? GPS? 그쵸? GPS에 나타내 있는데 이거 나침판이 있나? 나침판이 선생님 어플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선생님이 휴대폰에 있으니까 지금 아마 나올 거예요. 나침판 잠깐만. 하나 둘 셋. 지금 보면은 선생님 지금 화면에 나침판이 나오고 있죠. 나침판에 보면은 여기 보면 북동 이렇게 써 있잖아요. 북쪽이라고 써 있고 하나는 동쪽이라고 써 있는데 36, 47, 21이라고 써 있는 건 뭐냐면 위아래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도죠. 경도. 그리고 127, 34, 26이라고 써 있는 거는 위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위도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게 뭐냐면 잠깐만. 북위 아니구나. 선생님 거꾸로 나타냈다. 다시 할게요. 다시 하나 둘 셋. 자, 북이라고 써 있는 거 36, 47, 21 이렇게 써 있잖아요. 지금 여기다도 한번 보여드리면 36, 47, 21 북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럼 이건 무슨 뜻이냐면 어떻게 읽으냐면 북위라고 읽어요. 그러니까 위도가 여기 보면 얘가 적도가 중간이거든요. 적도 위에를 우리가 북위라고 불러요. 북위 36점 뭐 이렇게 된다라는 뜻이고, 그리고 127, 34, 26 동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럼 이건 우리가 어떻게 읽냐면 동경이라고 읽어요. 동경. 경선에 따라간다는 거죠. 동경선에 따라간다는 거니까 얘는 이 본초 좌우선을 기준으로 해서 이쪽은 동경, 이쪽은 서경이라는 얘기예요. 127이라고 써 있으니까 이쪽으로 쭉 와서 우리나라가 여기쯤 있는데 120보다 넘게 있잖아요. 그쵸? 120보다 넘게 있잖아요. 그리고 아까 여기 보면은 여기가 30인데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36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30하고 60은 사이니까 이쪽 정도가 36 정도라는 거죠. 이건 좀 더 자세하게 나타내긴 할 건데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본초 좌우선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이 본초 좌우선은 뭐 지구의 중심은 아닌데 이게 너무 웃기지. 지구의 중심이라고 말하는 여기가 중심이잖아요. 여기가 중심인데 영국에 그리니치 천문대라고 있어. 그리니치 천문대. 이름이 정확한지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이 실수할 수도 있으니까. 자, 그리니치 여기 나오네. 그리니치 천문대. 맞아요. 그리니치 천문대 여기 나오네. 영국에 있어요. 영국에 있는데 여기 천문대가 있는데 여기가 기준이에요. 여기가 기준. 본초 좌우선으로 지정하여 경도의 원점으로 삼았다. 그러니까 얘가 자기들이 막 중심이라고 외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를 생각해서 여기를 이제 여기에 동쪽이면 동경이라고 얘기하고 여기에 왼쪽이 서쪽이면 서경이라고 얘기한다. 근데 영국에 있는 그리니치 천문대를 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니치. 예, 영국에 있어요. 영국에. 지도를 실질적으로 좀 더 봐야 얘기를 좀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 나온다. 여기 좀 더 자세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도라고 써있는데 한번 볼게요. 영도라고 써있는데 한번 찾아볼게요. 영도가 여기 있잖아요. 이게 경도거든요. 위에서 얘는 이제 경도인데 슉 내려와서 아마 여기 어디가 그린치 천문대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면 뭐다? 동경이다. 이쪽에서 이쪽으로 이동하면 서경이다. 일반적으로 지도를 볼 때 이렇게 4자를 써놓고 동서남북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 지도는 이 표시는 엄청 중요해요. 이 표시는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럼 여기 뭐라고 말하냐? 동경 30이라고 말하고 동경 60, 동경 90, 동경 120, 동경 150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가 어디에 있냐면 우리나라는 지금 이거예요. 우리나라는 지금 이거란 말이에요. 그림을 선생님이 잘 못 따라 그리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이거죠. 여기가 제주고 여기가 울릉도 독도인데 이게 우리나라인데 그럼 우리나라는 지금 그 경도상으로는 몇 도와 몇 도 사이에 있냐면 120과 150 사이에 있다고 얘기할 수 있죠. 120과 150 사이에 있을 수 있. 그리고 위도라고 하는 것은 뭘 중심으로 두냐면 아래에 보면 쭉 이렇게 있죠. 얘를 뭐라고 하냐면 얘를 여기 써 있지만 적도라고 합니다. 이게 외우기가 되게 어려워요. 적도라고 하는데 적도의 위쪽을 뭐라고 부르냐면 북위라고 부르고 적도의 아래쪽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남위라고 불러요. 우리는 북이겠어요, 남이겠어요? 당연히 북위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가 0이고 여기가 30이잖아요. 그럼 북이 30에서 60 사이가 되겠죠. 우리는 이 칸 안에 들어있으니까, 그렇죠? 이 칸 안에 들어있으니까 그렇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사회과 부도에 보면 조금 더 정확하게 나와 있다고 하는데 사회과 부도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여기 보면은 사진을 한번 잠깐 불러와 볼게요. 사진을 불러와 보면 선생님이 지도를 지금 찍어봤는데 얘 한번 볼게요. 얘 한번 보면 얘가 지금 자세하게 안 보이는데 여러분들은 자세하게 보이죠? 여러분들은 자세하게 보일 거예요. 글자를 보이는 대로 선생님이 써볼게요. 여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여기 이제 43이라고 써있어요. 여기는 43이라고 써있고 여기는 125라고 써있고 그 다음에 하나씩 늘어나네요. 126 이렇게 쭉쭉쭉 가고 마지막에는 뭐라고 써있냐면은 여기는 131이라고 써있어요. 131 여기는 130이라고 써있죠. 위아래로 내려오는 건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요? 경도라고 그랬죠. 경도. 그러니까 경도 130, 경도 131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써 있는 숫자는 42라고 써 있고요. 42, 여기는 43 정도라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쭉 내려오면은 뭐 한 33 정도라고 써 있는데 33, 여기 33이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33인 거예요. 이거는 위도죠, 위도. 이건 위도예요, 위도. 위도 33. 그러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위도는 33에서 얼마까지 갔어요? 위에 보면. 위에 보면 43이라고 선생님이 썼잖아요. 그러니까 33에서 43 정도까지 사이에 있고 그리고 경도는 한 124부터죠. 여기가 이게 124일 테니까 그죠? 124부터 131까지. 그러니까 경도는 124부터 131까지 정도 사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위도는 33에서 43 정도 사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얘는 좀 잠깐 작게 두고 좀 줄여서 나중에 필요할 때 쓰도록 하고요. 그러면 우리는 아시아 대륙이거든요. 여기 아시아 대륙의 이쪽이니까 무슨 쪽이에요? 동쪽에 위치한 한반도죠. 뭐 동쪽
이렇게 쓰면 되지 않을까요? 동쪽이라고 쓰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위치를 위도와 경도로 나타내 봅시다 라고 했는데 우리는 북위 아까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요? 북위 한 33에서 43 사이고 동경은 124에서 아까 뭐라 했더라? 다시 미안합니다. 생각이 안 나. 뭐라고 썼는지. 아, 여기다 쓴 게 아니고 여기 다 나와 있지? 뭐라고 썼는지. 아까 뭐라고 썼지? 북위 43에서 33 이거 썼고 124 여기다. 124에서 131까지. 근데 이거를 131이라고 쓸 수도 있고 132라고 쓸 수도 있는데 크게 뭐 상관은 없습니다. 우리나라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의 이름을 써봅시다 그랬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사회과부도 보면 얼마든지 알 수 있는데 이거 선생님 되게 많이 물어볼 거예요. 이제 주변 지도가 되게 중요하니까. 여기 있는 나라 되게 쉽죠. 우리나라 바로 동쪽에 있는 나라 어딘가요? 일본이죠. 일본. 영어로는 재팬이고 한자 일본입니다.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 왼쪽에 있는 나라 아시아에서 제일 큰 나라죠. 당연히 중국이에요. 중국. 그리고 중국 위에 여기 이렇게 있는 나라는 어디냐면 그 막 사막 천지인 나라예요. 사막 천지인 나라. 그리고 악동 뮤지션의 그 2명 가수 악동 뮤지션이 여기에서 살다 왔죠. 여기는 이제 몽골이라고 하는 나라예요. 몽골.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죠. 이 나라 사이즈가 지금 파란색으로 표시해주면 대충 뭐 이만큼이 다 이 나라 땅이에요. 지금 이만큼이 다 이 나라 땅이야. 이거는 근데 워낙 추운 곳이라 이 나라를 예쁘게 사용하지는 못해요. 이 나라의 이름은 러시아입니다. 러시아. 뭐 나머지는 뭐 이거 선생님 이거 이해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경도하고 위도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선생님이 나머지 시간에도 계속 말해 줄게요. 우리 국토는 도로나 철도를 이용하여 대륙으로 나아가기 유리하다. 근데 지금 도로나 철도를 이용하여 대륙으로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죠. 왜냐면 지금 이 반쪽은 다 북한 땅이니까 우리가 지금 일로 나갈 수가 없잖아. 지금 통일이 돼야지, 그치? 또 삼면이 바다와 맞닿아 있어 해양으로 나아가기도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장점을 이용해 세계 여러 나라와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아시안 하이웨이가 언제쯤 될지 모르겠네. 차를 타고 경부고속도로를 계속 다니다 보면 아시안 하이웨이라는 표시판을, 하이웨이는 고속도로란 뜻이에요. 아시안 하이웨이는 아시아와 유럽의 여러 나라를 연결하는 고속국도를 뜻한다. 아시안 하이웨이가 완공되면 우리나라는 인도를 거쳐, 인도가 어디냐면 인도가 여기야. 인도가 여기에요. 터키는 여기에. 터키 또는 러시아를 지나 유럽까지. 러시아의 위에죠. 러시아를 지나 유럽. 이쪽 다 유럽이에요. 이쪽 유럽 코로나로 난리 났는데 자동차로 갈 수 있게 된다. 자동차를 타고 넓은 아시아 대륙 지나 유럽을 다녀올 수 있게 되면 어떨까? 좋겠지. 언제 갈 수 있겠어. 그쵸? 꼭 가고 싶지만 언제 갈 수 있을까요? 지금 평양 원산은 갈 수 없는 곳이잖아요. 그죠?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얼빈 들어봤어요?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 저격한 곳이 하얼빈인데 이렇게 됐으면 좋겠네요. 참. 일단은 이번 시간 여기까지. 이 경도 위도 다시 한번 설명해 줄까요? 경도 위도가 되게 중요한데 지도에서 위도는 높이를 나타내는 거죠. 위도는 높이를 나타내는 거. 이렇게 쪼갠 거. 이렇게 쪼갠 게 이게 위도예요. 이게 위도. 그리고 이렇게 쪼갠 게 경도예요. 경도. 근데 위도가 0이 되는 곳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그랬냐면 선생님이 적도라고 했어요. 적도라고 했고, 그리고 경도가 0이 되는 곳을 뭐라고 했냐면 선생님이 그리니치 천문대라고 했죠. 그리니치 천문대. 이걸 본초 좌우선이라 그래. 나와 있을 거야. 다시. 나왔네. 본초 좌우선이라고 나타내. 이게 0이 되는 곳이에요. 여기. 그리고 위도가 0이 되는 곳을 이제 적도라고 얘기를 했고요. 아무튼 퀴즈 낼 거니까 잘 생각해 보시고 맞춰주세요. 오늘 여기까지.